혹시 요즘 유독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 씻는 것조차 큰맘 먹어야 할 만큼 기운이 없고 몸은 진흙탕 속에 잠긴 것처럼 무거울 거야. 근데 이거 알아? 사실 이건 너의 운이 크게 바뀌기 직전 몸과 마음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데이트되는 신호일 수 있어. 원래 큰 운이 들어오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 문제는 거대한 행운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정작 인생의 배수관이 과거의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어떨까? 새 운이 들어오려다 과부하가 걸려버리겠지? 지금 느끼는 무거운 무기력은 바로 그 막힘의 신호야. 그래서 오늘은 그 막힌 운을 시원하게 뚫어줄 정화법 2가지를 알려줄게. 심리의 근원을 파헤치는 에크하르트 톨레와 에너지의 흐름을 뚫어주는 롭상 람파의 지혜를 빌려볼 거야. 지금 당장 무기력하지 않은 양양이들이라도 더 큰 행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이 에너지 정화법은 필수니까 꼭 끝까지 봐. 오늘 영상이 인생의 멈춘 시계를 다시 돌려줄 거야. 습관적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야. 이걸 먼저 짚고 가야 해. 게으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근데 습관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오히려 자책을 달고 살아. 못했다는 자책감, 이러면 안 된다는 압박, 왜 나만 이러냐는 자기 혐오. 그게 같이 와.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거든.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에크하르트 톨레가 이런 얘기를 해. 사람한테는 페인바디라는 게 있다고. 한국말로 하면 고통체인데 이게 과거에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이 몸 안에 쌓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야. 이 덩어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에너지를 먹으려고 해. 그리고 고통체가 에너지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나를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래. 어릴 때부터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감정을 자주 느껴왔다면 그 감정이 패턴이 돼. 몸이 그 상태를 익숙하게 학습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잘 풀리려고 하면 오히려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이걸 에고 동일시라고도 해.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야. 무의식이 무기력을 나로 정의해버리면 활기찬 상태가 오히려 불안해져. 내가 아닌 것 같은 불편한 느낌 때문에 결국 익숙한 무기력의 늪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말이야, 이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넘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 관점에서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 바로 롭상 람파야. 람파는 인간을 단순히 숨쉬고 움직이는 고깃덩어리로 보지 않고 우리 몸을 아주 미세한 빛의 입자로 이루어진 에너지체로 봤거든. 우리 몸 주변에 생각과 감정이 기록되는 에너지층이 있다고 말해. 너가 뱉은 자책과 두려움이 먼지처럼 쌓여서 이 층을 눅눅하고 탁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몇 달, 몇 년 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층이 마치 환기 안 된 방처럼 눅눅하고 탁해져 버려. 공기 자체가 진득하고 무거워지는 거지.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자라고 마음을 다잡아봐야 한계가 있어. 의지는 머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에너지체는 너의 세포보다 더 깊은 층에서 너를 지배하거든. 의지라는 돛이 아무리 팽팽해도 에너지라는 바닷물이 진흙탕처럼 무겁고 끈적하면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결국 조금 버티다가 다시 가라앉고 마는 거야. 이게 너가 매번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야. 결국 습관적 무기력의 본질은 딱 2가지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잘못된 정체성이 뇌에 박혀버린 것, 그리고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은 방처럼 에너지 순환이 꽉 막혀버린 상태라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건 삶에 아주 야금야금 하지만 확실하게 잠식해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부터 너가 겪고 있는 그 무기력이 어떤 얼굴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혹시 지금 내 모습도 이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봐. 첫 번째, 시작과 포기가 하나의 세트 메뉴가 된 상태. 뭔가 해보려고 헬스장도 끊고 플래너도 사지만 딱 3일이면 흐지부지 되지?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야. 이미 잠재의식 속에 시작, 포기, 자책이라는 3박자 패턴이 문신처럼 새겨진 거야. 실패가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2번째, 몸만 쉬고 영혼은 계속 일하는 상태. 주말 내내 쉬는데도 왜 더 피곤할까? 몸은 침대에 있지만 머릿속 고통체는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 아깝다. 라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야. 진정한 휴식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건데 너는 쉬면서도 내면의 채찍질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배설하고 있는 셈이야. 3번째, 기쁨의 센서가 고장난 상태. 맛있는 걸 먹어도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아. 이건 성격이 묻어내진 게 아니라 에너지 순환이 막혀서 기쁨을 느끼는 감수성 자체가 둔해진 거야. 주파수가 낮아지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줘도 수신을 못해. 결국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데 아니야.
그저 에너지가 꽉 막혀 있을 뿐이야. 자, 그럼 이 지독한 늪에서 어떻게 하면 발을 뺄 수 있을까? 사실 방법은 명확해. 굳어버린 정체성을 리모델링하고 꽉 막힌 에너지의 배수관을 다시 뚫어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무기력한 양양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 바로 완벽주의라는 덫에 걸리는 거야. 내일부터는 출근 전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도 하고 독서까지 마스터하겠어. 같은 거창한 결심 말이야. 이런 계획은 잠재의식 입장에서는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떨어진 거대한 폭탄이나 다름없어. 잠재의식은 변화를 위협으로 감지하고 더 강한 생존 본능을 발동시켜. 결국 더 강력한 무기력이라는 방어막을 쳐서 너를 침대에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잠재의식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작고 아주 영리하게 스며들어야 해. 그 첫 번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크하르트 톨레야. 아마 끌어당김 공부를 했던 양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 제목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톨레는 현대 영성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데 사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대단했던 건 아니야. 20대 내내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무기력의 끝을 봤던 사람이거든. 근데 어느 날 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와 나를 괴롭히는 이 생각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삶이 180도 바뀌게 돼. 톨레는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의해. 바로 생각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라는 거야. 무기력이 습관이 된 사람은 대부분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릿속은 딴 데서 살아. 그때 그러지 말걸 하는 과거의 후회, 앞으로도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미래의 불안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소중한 에너지는 현실로 한 방울도 나오지 못하고 머릿속 가상 시나리오에 몽땅 잡아먹히고 말아. 앞서 말한 고통체는 우리 몸에 붙어 사는 부정적인 감정 기생충이야. 우리가 살면서 해소하지 못한 슬픔이나 무기력을 먹고 자라난 하나의 생명체 같은 거야. 문제는 이놈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꾸 머릿속에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너가 괴로워하면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이 고통체에겐 최고의 식사야. 하지만 지독한 기생충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이야. 고통체는 오직 과거나 미래라는 가상 세계에서만 힘을 쓸 수 있어. 너가 현재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 무기력 덩어리는 먹이를 잃고 굶주리기 시작할 거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톨레가 제안하는 필살기가 바로 내면 몸 느끼기야. 방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효과는 너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 지금 어디 있든 상관없어. 침대 위, 지하철 안 상관없이 너의 발바닥부터 느껴보는 거야. 신발 속에서 발가락들이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는지, 양말의 촉감이 까슬한지 부드러운지 아주 세밀하게 느껴봐. 그 다음은 손바닥이야.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나 떨림의 모든 신경을 모아보는 거야.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 우리 의식은 한 번에 한 곳에만 머물 수 있어. 주의력이 몸의 감각으로 이동하는 그 찰나에 머릿속에서 돌고 돌던 과거와 미래의 소음은 강제로 일시 정지돼.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몸의 감각이라는 스위치를 켜면 생각이라는 전등은 자연스럽게 꺼지는 원리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거야. 나 또 무기력하네? 진짜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는 건 고통체에게 또 다시 밥을 주는 꼴이야. 대신 아, 지금 내 몸에 무거운 감각이 있구나 라고 옆집 사람을 구경하듯이 그냥 관찰만 해봐. 내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무기력이라는 느낌이 지나가고 있네 라고 인식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감정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겨. 그 작은 공간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고통체의 지배력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체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거야. 자, 이제 톨레와는 또 다른 결의 해결책, 바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사실 우리가 무기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생각을 관찰하고 현존하려고 해봐도 정작 몸이 천근만근이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 물리적인 무게감 말이야. 이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둘러싼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끈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야. 아무리 좋은 최신 소프트웨어를 깔아도 컴퓨터 본체가 먼지로 꽉 막혀 있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야. 그래서 우리는 롭상 람파의 접근법을 반드시 같이 써야 해. 톨레가 우리의 정신적인 감옥을 열어주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라면 롭상 람파는 우리 몸의 기운을 직접 수리하는 하드웨어 전문가야. 톨레가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가르친다면 람파는 너의 에너지 체계가 탁해져 있으니 이 오물부터 청소해야 몸이 움직인다 라고 강조해. 즉, 정신을 깨우는 것과 에너지를 닦아내는 것,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비로소 습관적 무기력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이제 람파의 방식대로 에너지의 흐름을 직접 건드려 볼 거야.
람파가 제안하는 방법들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지금 당장 침대 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빛의 시각화 호흡이야. 방법은 간단해. 자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 1분만 투자해봐.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눈부시게 밝은 황금빛 입자들이 코를 통해 들어온다고 상상하는 거야. 그 빛이 가슴을 채우고 혈관을 타고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아주 환하게 퍼져나가는 걸 그려봐. 반대로 숨을 내뱉을 때는 너의 몸 구석구석에 고여있던 검고 끈적한 무기력의 찌꺼기들이 발바닥을 통해 지구 중심부로 쑥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들이쉴 때 빛을 채우고 내쉴 때 오물을 내보내는 이 과정을 딱 5번만 반복해봐. 오래 할 필요도 없어. 람파는 상상이 곧 에너지의 설계도라고 말했어. 너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호흡을 하는 순간 꽉 막혀있던 에너지 배수관에 드디어 물고가 터지기 시작할 거야. 사실 이 호흡은 내가 어린 시절 경험담을 말했던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나는 그때 끌어당김이 뭔지도 모를 때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했던 호흡이었어. 근데 이번에 람파의 책을 읽으면서 알게 돼서 너무 신기했어. 자, 그 다음 람파의 방법 2번째. 들어오는 것을 점검하는 거야. 람파가 강조하는 게 있어. 에너지체는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야. 무기력을 자극하는 콘텐츠,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치는 사람들, 불안을 먹고 자라는 뉴스들. 이것들이 조금씩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거든? 대단한 결단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 SNS를 1시간 덜 보는 것.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창밖을 먼저 보는 것. 점심시간에 핸드폰 대신 산책하면서 나무를 보는 것 등 가벼운 것들을 하면 돼. 람파가 특히 강조하는 운명의 시간이 있어. 바로 잠에서 깬 직후의 5분이야. 이때는 잠재의식의 방어막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야. 그런데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서 SNS나 뉴스를 훑는다? 그건 텅 빈 잠재의식 속에 불안과 비교, 자극적인 쓰레기들을 쏟아붓는 것과 똑같아. 에너지가 시작부터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지. 이 흐름만 딱 끊어내도 인생이 바뀌어. 외부 소음이 너를 점령하기 전에 딱 1분이라도 빛의 호흡으로 너 안의 주파수를 먼저 맞추는 거야. 잠재의식이 가장 말랑말랑할 때 나의 신호를 먼저 입력하는 것. 이게 그날의 하루에 에너지 판도를 결정짓는 가장 영리한 전략이야. 자, 이제 톨레와 람파의 지혜를 하나로 합쳐서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알려줄게.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야. 무기력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벽이 뭐야? 바로 씻으러 가는 것조차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그 무거운 상태야. 아, 씻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면서 침대에 붙어있는 상태를 말해. 그때 억지로 일어나려고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고 먼저 톨레의 현존 방법을 써봐. 지금 내 몸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묵직한 무게감 자체를 그냥 가만히 느껴보는 거야. 씻지도 않고 게으르다 라고 비난하지 말고 지금 내 등이 침대에 닿아 있구나. 몸이 늪에 빠진 것처럼 무겁네 라고 제3자처럼 관찰만 해보는 거야. 비난을 멈추고 감각에만 딱 10초 집중하면 너를 꽁꽁 묶고 있던 고통제의 사슬에 미세한 틈이 생겨. 그 틈을 타서 몸을 화장실로 이끌었다면 여기서 람파의 에너지 정화를 얻는 거야. 몸을 씻을 때 이 물은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내 에너지층에 달라붙은 타인의 시선, 어제의 후회, 묵은 우울함을 씻어내는 빛의 폭포수라고 믿는 거야. 물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갈 때 너 안에 있던 검은 오물들도 함께 씻겨 내려간다고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 거지. 만약 정말 씻으러 갈 기운조차 없는 바닥 상태라면 딱 한 가지만 해봐. 창문을 하나 여는 거야. 창틀을 잡을 때 손가락에 닿는 차가운 느낌을 느껴보고 창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져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방 안의 썩은 에너지를 밖으로 싹 밀어내버린다고 그려보는 거야. 단 10초면 돼. 꽉 막혀있던 너의 공간과 마음의 배수관에 강제로 환기창을 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야. 이렇게 현존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에너지로 청소하면 뇌는 이 과정을 고통이 아닌 정화의 쾌락으로 인식하기 시작해. 이런 작은 경험들이 하루에 몇 개만 쌓여도 잠재의식은 눈치를 채기 시작할 거야. 나 생각보다 내 에너지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네 라고 말이야. 습관적 무기력은 망치로 한 번에 깨부술 수 있는 단단한 돌이 아니야.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온기를 불어넣어서 녹여야 하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야.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어. 오늘 어제보다 딱 발걸음 하나만큼만 다르게 움직여보자. 이 사소한 움직임들이 쌓여서 결국 너의 인생 전체를 전혀 다른 목적지로 안내하게 될 거야. 그게 진짜 변화고 진짜 기적이야. 지금 오랫동안 무기력했다면 그만큼 오랫동안 뭔가를 버텨온 거야. 이제는 버티는 방식 말고 흐르는 방식을 써보자. 버티는 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되는데 흐르는 건 힘을 빼는 거야. 힘을 빼는 쪽이 훨씬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어. 댓글에 지금 이렇게 남겨줘. 나는 지금 막힌 흐름을 다시 열고 있어. 잠재의식은 우리의 말을 먹고 자라.
그 한 문장이 오늘 첫 번째 작은 변화가 될 거야.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고양이 채셔캣이었어.